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다할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16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 목소리가 너무 이거를 제가 해보게 되는 영광일 줄이야. 또 감사하게도 제이콥도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자주 들어주신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또 올라온 것도 다 들으셨다고. 네. 네, 한번 이렇게 게스트를 초대하면은 저희가 뭐 별건 아니지만 네. 저희 인트로 멘트 한번 네. 부탁드리는데 네, 베네핏이네요. 베네핏이라고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네. 네, 이렇게 읽어주셔서 좀 시킨다고 생각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음. 다음 게스트로 초대하시는 분들 일단 미리 연습을 좀 네, 연습하고 오십시오.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닉네임도 잘 정하셔야 되고. 그럼요. 네. 중요하죠. 꼭 두 글자 아니어도 네, 되고요. 네.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제이콥을 모시고 러닝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각자 러닝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은 또 일상에서 러닝을 어떻게 루틴화하거나 또 즐기고 있는지 이런 얘기로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제이콥이 대회도 거의 10번 네. 가까이 나갔었는데 네. 대회 얘기를 많이 못 나눠본 것 네, 같아가지고 네, 2부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제이콥의 약간 대회 썰 네. 이런 아. 것들 들어보고 네네. 네 진짜 저는 풀코스 뛰는 사람이 있다고 내 주변에 세상에. 이런 저는 사- 대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안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2부에서 해봐도 충분히 재밌는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이콥의 그 풀코스 마라톤 이야기 풀코스 마라톤. 네네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풀코스를 도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이렇게 네. 말하니까 좀 맞아요. 이상한데 네. 굳이 그쵸. 풀코스까지 네. 20km 하프만 해도 진짜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 네. 네. 풀코스를 해야겠다가 마음에 어떻게 일어난 불인지. 이게 이제 제가 음. 러닝을 시작한 지 한 2달쯤 됐을까요? 그때가 이제 제가 첫 10km 대회를 음.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나갔어요. 오. 생각보다 그게 빨리 이른 편이에요. 예, 빨리 그냥 그 무렵에 제가 나 혼자 산다. 예, 이제 기안 발사. 이분을 통해서 유입된 게 굉장히 많아요. 유입된 분들이.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뉴욕 마라톤을 이제 뛰는 거를 한번 1년 만에 또 이제 방영을 했던 거예요. 네네. 아, 풀코스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죠. 네. 10km에서 시작했지만 내가 언젠가 저거는 내가 뭐 나가버리.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고, 제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보다 이제 러닝에 빠져드는 속도가 더 빨랐어가지고 그 언젠가는이 이제 1년 만에 제가 러닝을 시작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무렵에 이제 풀코스를 신청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기회가 됐네요. 이게 사실은 일단 우리나라에 풀코스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10km랑 하프 대회에 비해서 그냥 풀코스는 이제 아예 도로를 통제하고 그것도 42.195니까 거의 5시간은 일단 통제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하고 할 만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대회는 많지는 않아서 뭐든지 사람들이 처음에 대해서 되게 그래도 이제 인상 깊잖아요. 그리고 네, 임팩트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라톤 대회는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회를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JTBC 마라톤 그게 딱,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네. 제가 한 1년 정도는 준비해야 뛸 수 있겠다 싶었어가지고 그 1년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JTBC 마라톤을 제가 신청을 했고, 이제 좀 큰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래플 방식으로 이게 이제 추첨을 먼저 해서 추첨이 된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이제 JTBC 마라톤도 그런 대회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JTBC 마라톤 꼭 뛰어야겠다 하는데 래플 내 추첨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묶음파리로 그 대회 주최사 이제 주최한 맞아. 데서 있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랑 협업을 해가지고 좀 이제 비싸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상품을 사면서 동시에 티켓을 이제 끼워서 주는 그거를 제가 선택해서 아. 네. 왜냐면 내가 꼭 뛰어야 되니까 네. 꼭 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에 신청을 해서 이제 몇 주 한 2주 됐죠. 11월 네. 2일에 제가 음. 뛰고 온 겁니다. 야, 한 달도 안 됐네요. 2주 전 오늘이네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네. 딱 그렇게 된 어. 거죠. 그러면은 딱 4월에 신청을 하고 네. 11월에 뛰었으니까 한 7개월? 진짜 7개월 정도를 너무 긴 텀이 맞아, 있었네요. 있었죠. 네.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대회 때만큼 뛰어보는 거는 평상시에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훈련을 하더라도 그 대회 때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는 경험이 이제 일상에선 잘 없어서 중간중간 이제 대회들을 좀 신청을 더 해놨었고 진짜 그래도 열심히 뛰었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마일리지도 막 한 200씩 해보고 오. 그렇게 좀 그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그 체계적으로 저 원래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네. 그건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네. 막 이제 유명 이게 유튜버 분의 뭐 이제 100일 전략 막 이런 거 막 훈련법이. 예, 그런 거 막 따라가고 네. 이제 하면서 좀 이제 많이 따라 해봤었고요. 물론 그걸 다 철저하게 지키기는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일단 노력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은 쉬시고 뭐 화요일 날 뭐 가볍게 뭐 8km 조깅 하시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뭐 약간 인터벌 그러니까 좀 빠른 이제 스피드 훈련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조깅을 한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조깅하고 토요일 날 이제 장거리 이제 장거리를 좀 채워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좀 더 체계적으로 됐더라면 네. 제가 이제 대회를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이렇게 처음 러닝 이제 유입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첫 풀코스를 준비할 때 저처럼 그런 현상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도 오고 확실히.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얘가 막 안 하던 걸 하니까 근육도 놀래는 거야. 관절도 놀래고 네. 막 그러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네, 이런 거 해본 적이 갑자기 없잖아. 너 왜 이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40km 왜 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7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이게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에는 약간은 또 이제 중간에 루즈해지는 타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올해 여름에 또 워낙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막 겹치면서 그거를 막 체계적으로 진짜 막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원하는 만큼의 훈련은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냥 어쨌든 뭐 이게 뭐 밀린 방학 숙제처럼 진짜 결국 그 때는 다가왔고 그냥 이제 결국에 이제 추천을 해보게 된 거죠. 뛰어야 하니까 뛰었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대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풀코스 마라톤을 그러면은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뭐 끝나고 이런 게 그냥 다 아니 궁금해. 뭐 그 도로를 네. 하루 종일 통제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몇 시간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맞아. 나고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 이제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결 자체를 한 7시에 집결을 해요. 아침 7시요? 예, 7시 사실 보통 그보다 더 전에 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대회마다 그건 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참여한 JTBC 마라톤 외에 또 많은 큰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랑 도착지가 달라서 일단 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보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걸 그 주최 측에서 다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7시 20분까지 보통 요 배송 마감이라고 하면 배송 이제, 마감. 예, 배송 그런 게 마감이라고 있구나. 하면 이제 차 엄청 큰 이제 대형 탑차들이 탑차들이 막 한 10대 12대 막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와. 그럼 이제 거기에 거기 앞에 이제 도우미들이 다 이제 있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짐 이제 다 패킹을 해가지고 그 아예 대회 측에서 이제 미리 이 대회 시작하기 한 2주 전 이쯤에 이제 이 팩을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번호도 기념 써있고. 티도 그리고 주고. 기념 티 뭐 배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간식들이랑 뭐 이런 것들 치고 이제 레이스 시작은 보통 이제 이게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조별로 네. 기록별로 해서 이제 빨리 뛰시는 분들이 다 앞에 근데 이제 처음 뛰거나 이제 느린 페이스인 분들이 좀 뒤쪽 그럼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예, 출발을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하는구나. E, F 이번에 G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조까지 있고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네.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이제 A조부터 이 텀이 한 5분 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분에서 어. 10분 텀. 그래서 이제 A조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보내고 전 이번에 이제 처음 뛰는 거여서 G조에서 네. 이제 처음 뛰었고 도로를 이제 하루 종일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음. 5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5시간 동안을 아예 다 도로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지 기준부터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는 1시간 이내에 통과했어야 돼. 그래서 아. 거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아 자르는 예, 이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무슨 출발지 기준으로 무서워. 이제 이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쫓아오네. 근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무슨 게임처럼 맞아요, 계속 맞아요. 벽이 다가오는 맞아요, 그 게임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중간에 거기에 이제 호송 차량이 네. 그 버스가 호송 버스가 아. 같이 뒤따라오는 그러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포기하시거나 이제 분들은 다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바로 탑승해서 그냥 아. 이제 출발지까지 그냥 거의 타고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내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제 5시간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를 보통 이제 그게 마라톤의 기본 기준이고 네. 이제 그 안에서 뭐 4시간 안에 들어온다. 네. 뭐 3시간 30분 안에 들어온다. 음. 3시간 안에 들어온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구간을 나눠서 네. 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라톤을 추천한다. 이제 추천한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기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뭐 4시간 안에 들어왔다. 네. 뭐 3시간 반 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제이콥은 평소에 뭐 훈련할 땐 아니면 그냥 뛰실 때 음.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뛰는 편이세요? 저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러닝 한지 한 3, 4개월 이때까지는 항상 음악을 듣고 네. 들었고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평상시에 조깅할 때는 항상 네. 듣긴 듣네요. 그러니까 네. 대회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대회 때는 보통 잘 안 듣는데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아, 대회 근데 때 이거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근데 이번 대회 때는 그럼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서 뛰진 않으신 안 거예요? 들었어요. 네. 그럼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저는 뛸 때마다 항상 음악을 듣거든요. 네. 근데 42km 넘게를 근데 진짜 달리기만 냅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음악을 들어도 지루할 것 같은데 42km. 그러니까. 네. 그렇게 42km를 음악도 안 듣고 그냥 네. 뛰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뛰는지 너무 그러게 궁금해요. 그 대회 때 좀 처절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뭐랄까 네. 구간마다의 아. 그 처절함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제가 일단 42.19라는 거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렇게 SNS에서 막 나름대로의 논쟁 아닌 논쟁이 있거든요. 네.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마라톤이 있고 42.19. 근데 이제 10km 마라톤이라는 이제 그 요즘 대회들이 많으니까 10km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는데 이제 이거를 10km 마라톤이라는 말을 써도 되냐? 10km는 안 마라톤이 되냐. 아니다. 가지고 되게 이제 논쟁이 이제 있었군요. 많은 거예요. 네. SNS 상에서. 그거 지금도 막 감론을박이 심해요. 네. 그 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쓰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아니 마라톤이라는 건 엄연히 42.195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이름인데 그치. 공식 스포츠고. 그렇죠. 공식 스포츠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구태여 이제 그 원래 그 의미가 있는 거를 바꿔가면서까지 다른 달리기에는 마라톤을 쓰면 안 된다. 10km는 레이스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은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그 42.195라는 거에 의미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달리기에 그 마라톤이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군가에게는 10km도 마라톤이다.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거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입장에 좀 더 가까운 편이에요. 그리고 입장도 입장이지만 굳이 뭐 그거를 왜 뭐 마라톤인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지만 네. 제가 이번에 JTBC를 나가고서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마라톤의 경계를 곤고히 세우는지를 네, 네.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네, 네. 고되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9번의 대회를 뛰었는데 이제 풀코스는 그 중에 한 번이고요. 음. 근데 다른 여타 대회들이랑 일단 스케일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사실 JTBC 마라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제일 큰, 제일 유명한 대회에 제가 출전을 했어서 더 그걸 경험한 거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이 서울 시민들이 음. 마라톤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 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하는지 음. 이런 것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음. 네네. 그래서 이 규모가 진짜 42.195 내내 음. 진짜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오. 그런 행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뛰는 그 곳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 나와서 응원을 그래요? 해주더라고요. 그 뭐 도우미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게 마라톤 대회 가면은 대회에서 준비한 급수대, 네, 이제 네. 급수대가 각 이제 구간별로 설치가 돼 있고 급수대 이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러닝 크루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거 이제 응원을 나오셔가지고 아, 사진도 우리 찍고 러닝 크루 친구들이 그 뛰고 뛰니까. 있으니까. 뛰니까. 근데 그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일단 그냥 그- 코스는 다 아니까. 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서 있는 예를 들어서 거군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5km 지점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제 크루원들 보면서 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은 차량을 이용하니까 네. 아, 차 타고 한- 먼저 네. 가는 한 네. 12km 정도에 또 가서 대박이다. 또 거기서 그래서 구간별로 음. 한 여러 구간을 이제 여러 러닝 크루들이 다양하게 구간을 다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 사람들 입장에선 끊임없이 응원 그러네. 우리 크루 아니어도 네, 아니어도 다 음. 해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일반 시민분들 그냥 음. 길 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맞아요. 네. 저도 작년에 저희 집 앞을 지나갔거든요. 이제 어. JTBC 마라톤이 올해도 지나갔지만 음. 거기 나가는 사람들 그냥 나가서 응원하고 했었어요. 어.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응원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늘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42.195를 저도 어떻게 음악 안 듣고 가냐 생각했는데 일단 끊임없는 응원과 그런 아. 것들이 그걸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오. 어. 그리고 이제 이 응원의 스케일이 진짜 좀 뭐랄까 약간 이제 약간 황홀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감성적인가요? 아니 응원을 근데 어떻게 하시는 왜냐면 네. 막 예를 들면 뭐 치어리더? 그 아니 그게 그 아니고 미국 영화에 나오는 치어리더처럼.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버들 그늘을 막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응원하는 거를 인생에서 경험해 보신 일이 거의 잘 없죠.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저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이름이 지나가는 사람 붙어 앞에 있는 있으니까. 배번표의 이름을 네. 보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름을 제- 불러줘요. 제이크 화이팅 이걸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어, 감동적이다. 근데 그거를 한둘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일단 너무 크고 막 음. 사람들이 이제 막 뛰다가 보면은 이제 급수대에서 보통 물이나 이런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뭐 러닝 크루나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앞에다 대고 있어요. 거기 위에 샤인머스켓이나 아니면 뭐 바나나 반조각 오, 음. 아니면 작은 거. 뭐 그런 약통 같은 데다 꿀물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막 새가 그냥 이렇게 낚아채 가듯이 손으로 낚아채서 네. 그거 간식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중간중간 먹으면서 아. 가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네. 끊임없이 42.195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콘텐츠가 많네요. 진짜. 엄청 많아요. 어. 저도 이번에 그걸 처음 알았고 그러네. 저도 사실 이번에 뛰면서 한 20km 넘어가니까 이제 네.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뭔가 약간 페이스가 좀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일부러 이제 제일 오른편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빨리 뛰는 사람들 맨 왼편에서 이제 뛰는데 오른편에 사람들이 이렇게 1차로 있잖아요. 2차로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른편으로 맨 오른편으로 가니까 이제 응원하는 분들이 네네. 이제 제일 가까운 그 음. 곳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응원을 일부러 받으면서 기운을 받으면서. 근데 그게 엄청 생각보다 힘이 크답니다. 그래서 음. 그 이름 막 연호해주고 네. 막 간식 이렇게 주고 하이파이브 계속하고 몇 네. 명이랑 하이파이브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제일 인상 깊은 게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냥 뭐 러닝크루 당연히 아니고 그냥 이제 길 지나가시다가 그냥 잠깐 서서 응원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막 큰 목소리도 아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제이콥 힘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고글을 쓰고 달리고 네. 있었는데 순간 눈물이 또 감성적이잖아요.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네. 그 음성에 대박인데. 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지난 1년의 막 저의 삶의 시간들이 막 그 정도까지. 네, 그럴 수 이거 있어, 그럴 수 아, 있어, 그럴 수 근데 있어. 네네네. 42점이고 진짜, 힘드니까. 그치, 그치. 진짜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랄까 연약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말 네. 이 육체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막 생각 많이 오. 나고 네. 그래서 되게 막 지루할 틈 없이 음. 달렸던 것 같아요. 네. 어. 그 기록은 좀 만족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목표했던 기록은 있었는데 네. 이제 목표했던 기록은 이제 3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는 거를 목표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보통 마라톤에서 30km 이후 이제 35km부터가 4점이 찾아오는 구간이라고들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진짜 4점이 왔어요. 정확히 38km였습니다. 38km 지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JTBC 마라톤이 이제 그 언덕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고가를 올라가는 그 코스가 나오는데 거길 딱 오르는데 제가 이제 달리기 하면서 처음으로 네. 쥐가 올라오더라고요. 엄청. 대회 도중에. 그래서 쥐가 올라와서 이제 그 옆에 가드레일 이제 멈춰서서 이제 가드레일 붙잡고 막 풀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뛰다가 38km 만에 멈췄잖아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다리가 더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으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안 되는데 어. 근데 이게 진짜 확 와가지고 네. 저도 그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38km면 내가 38km까지 달려왔고 이제 4.25km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4.25가 앞에 38km보다 더 힘들. 훨씬 더 지옥의 이제 레이스가 그때부터 펼쳐진 거예요. 야. 네네.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스마트워치로 이 기록을 이제 보니까 정확히 12번을 멈춰 섰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어. 멈춰 서서 막 이걸 막 주무르면서 막 파스 뿌려가면서 막 이거를 풀어도 가다가 또 뛰어가다가 막 멈추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응원 이런 것 때문에 막 되게 힘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응원 받다가도 멈추고 그 사람들이 막 네, 가 이래서 막 하는데 막 안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 마라톤 이제 뛰다 보면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보일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막 이제 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한 3,400m 이렇게 이제 그 앞두고 있으면 저 앞에 보여요. 그 피니시 라인이. 근데 저희 JTBC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제 올림픽 공원으로 진입하는 딱 좌회전하면 피니시 라인이 저기 한 300m 정도 앞에 딱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보여. 오. 내가 이제 41점 거의 막 한 8, 9를 이제 뛰어왔어 이미.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데도 제가 2번을 멈췄어요. 그 정도로 너무 이제 다리가 이미 맛이 간 상태가 돼버리니까 거기서도 2번을 처절하게 멈춰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니야 저기 앞이야 막 근데 아니 나도 뛰고 싶어 근데 안 돼 나도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래서 거의 뭐 걷다시피 하면서 네. 마지막에 들어갔고 어. 3시간 49분 서브 4라는 기록 네. 4시간 언더는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감사하기도 한 기록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완주를 해낸 게 어디예요? 네네 그렇죠. 진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뛰어보고서 진짜 많은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일단 진짜 마라톤이구나. 진짜 마라톤이고 그 전에 내가 10km와 하프는 이 마라톤에 견줄 만한 거는 확실히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물론 엄청 들었고요. 뛰면서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도 못 느끼고요. 그냥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이제 구간이 와요. 그래서 막 이제 아무리 응원과 뭐 그런 것들이 와도 이제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년 동안 그래도 러닝을 나름대로 꾸준히 하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42.195라는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는데 사실 요즘 이 러닝이라는 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그 러닝을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이제 이 러닝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이 대회에서 막 좋은 기록을 내고 막 그런 분들이 이걸 선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마라톤을 완주한 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너 얼마 만에 완주했는데 뭐 몇 시간 만에 완주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마라톤을 뛰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위 그 유명한 그 권투 선수의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어보기 전까지는 저도 누가 막 뛰었다더라. 사실 그 누가에 제 주변 지인은 거의 없고 그것도 그냥 어떤 아무개의 이야기인데 누가 뛰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얼마에 뛰었는데 뭐 이런 얘기부터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걸 뛰어보고 나니까 뛰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죠.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음. 이게 문화적으로도 음. 이게 이거에 대한 장벽을 저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높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뛰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장벽인데 여기서 뭐 기록을 막 얼마나 더 했다 이런 걸로 괜히 막 여기에서 더 그 장벽을 막 세워가지고 뛴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막 괜히 찝찝해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해봤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야. 확실히 그 저한테 제가 이제 러닝을 취미로 삼기 전에는 러닝이라는 게 진짜 그 뭐 이봉주 그렇죠. 뭐 황영조. 황영조 쪽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 그리고 그냥 진짜 저한테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진짜 주변 사람들이 42.195를 뛸 일이 없고 근데 정말 이제는 도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졌고 맞아요. 뭐 하프나 10km는 진짜 뭐 기록 싸움처럼 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거를 도전하고 완주하는 데에 사실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뭐 우리는 엘리트 맞아요. 러너도 아니고 맞아요. 뭐 심지어 마스터즈도 아닌데 네. 그 방금 제이콥이 해준 말처럼 너무 그 러닝 크루들이나 뭐 러닝 셀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기록이 마치 너무 쉬운 것처럼 맞아요.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 달리기 자체에 처음에 음. 시작했던 그 계기나 재미나 음. 내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낮아지고 아 진짜 뭐 서브 3, 서브 4 이렇게 들어와야지 풀코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조금은 약간은 좀 걱정되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풀코스를 물론 이제 쥐도 나고 하셔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겠지만은 완주하신 것만으로도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네. 사람이 이제 자기를 한계에 몰아붙이는 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살다 보면. 네네. 물론 뭐 일을 하다가 네. 과로하시고 이런 예.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온전한 결심으로 42.195를 뛴다고 물론 이제 생각과 현실이 달라서 많이 예, 힘들었겠지만 맞아요. 그냥 그런 결심 자체를 하는 진짜. 것만으로도 예. 이게 뭐랄까요? 뭐 물론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람 자체가 좀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뛰어보고 또 깨닫게 되는 어떤 겸손이랄까 그런 게 또 개인에게 주는 맞아요. 영향 같은 것도 네.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뭐 듣는 분들이 다 뛰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우리가 맞아요. 없지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나를 뭔가 한계에 몰아붙여 본 적이 언제였나 이런 맞아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이콥은 그러면은 만약에 주변 사람이 풀코스 마라톤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뭐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나 뛰어보고 싶은데 뛸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추천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어떤 러닝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러닝을 이제 인생에서 가져가고 싶냐에 대한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러닝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제 뭐 네. 깊게 말하면 진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뭐 계속 이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이게 러닝이 정말 이 문화처럼 너무 이제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많이 다가와 있다 보니까 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러닝을 결국 이제 즐기는 방법 그리고 러닝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그 길이 점점 이제 막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10km 대회를 한번 나가게 되고 그럼 당연히 하프 가야 되고 당연히 풀코스 가야 되는 어떤 이런 하나의 루트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게 왕도고 이제 나머지 러닝들은 이제 다 그러니까 곁가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결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 지인이 그런 식으로 이 마라톤을 이제 즐겨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러닝을 그러니까 마라톤으로서 이제 음. 쉽게 말하면 마라톤으로서 이걸 즐겨보고 싶다고 한다면 추천하고 싶죠. 어. 추천하고 싶고 그 어떤 성취감이라는 영역에서 네. 진짜 앞서 10km와 또 하프가 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42.19도 엄청 길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하고 나면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거에 도전을 한답니다. 이제 울트라는 뭐예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요. 네. 42.195를 넘어서는 대회들을 다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아. 불러요. 그래서 50km, 음. 100km, 뭐 이제 이런 대회들, 80km 뭐 이런 대회들이 있는 네.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막 이제 사람들이 도전을 해버리게 야. 되는 막 그런 짓들을 이 한 번에 과한데? 진짜 과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42.195도 과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또 보이고 아. 그리고 거기서 주는 그 성취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렇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10km 하프 해보셨다면 풀코스 당연히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막 주변에 막 요즘에 많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요 아. 정도 마음이라. 적당히 좀 하세요. 라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귀가 얇은. 예, 네. 마라톤은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진짜 그 일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 마라톤 준비하려고 그러면 내 일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사실 진짜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닝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그 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제목 맨날 헷갈려요. 내가 달리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얘기. 뭐 그런 어. 거에 그거를 제가 책을 이제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마라톤을 이제 그 대회 앞에 주자들이 섰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 위너예요. 어.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축제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난 이미 여기까지 승리해서 왔고 나머지 42.19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제 내가 누리는 그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서지조차도 못한다. 10km 한번 나가볼 수 있어요. 또 10km 나가봐서 한번 나가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갔다가는 이제 호송 차량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버스카드 들고, 버스카드를 또 뛰어야 들고 드셔야 되는 상황이 네, 네. 발생할 수도 있다. 예. 확실히 그 뭐 예. 다리를 끊고 뛰어야 되네요. 네. 하루키는 예. 풀코스 뛰었대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실제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0 몇 세까지인가 아무튼 매년 한 해 한 번씩 뛰는. 풀코스를? 예. 네. 그리고 대박이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제 그 울트라 마라톤도 뛰었고 어. 그래서 나름대로 네. 그리고 세계 유명한 해외 마라톤들도 많이 뛰고 도쿄 어. 마라톤도 예, 뛰었겠네. 네, 그럼요. 도쿄 마라톤도 뛰고 뭐 미국에 있는 보스턴 마라톤도 뛰고 막 이렇게 많이 뛰었더라고요. 저는 일상에서 이제 약간 글쓰기와 달리기를 병행하면서 되게 열심히 달리는 작가 중에 한 분이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메이저 대회들도 나가시는 네, 러너인 네. 줄은 몰랐네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정도 어. 되니까 뭐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책도 쓰시고 예, 그렇죠. 잘 팔리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 책도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예, 그런데 맞아요. 최근에 또 러닝 붐이 네. 일어나면서 맞아요.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음. 그 지금 어떤 이제 아마 이렇게 다시 책이 그 또 원래 이게 절판됐었거든요. 네. 근데 또 다시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 이게 보니까. 네. 그래야죠. 출판사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잘 팔리죠. 요즘에 저는 서점 자주 가니까 매대에 러닝 책이 너무 엄청 많죠. 많아요. 네. 그게 뭐 마라톤 준비법 이런 책들도 네. 이제 슬슬 진짜 나오는 것 많고. 같고 근데 네. 이런 게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까 네. 이제 문화 얘기도 하셨지만 음. 뭔가 문화 얘기를 살짝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네. 저는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뭔가 좀 아까 얘기한 그 하나의 루트가 정해져 있다까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러닝을 소비하는 방식이 좀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예를 들면 복장일 수도 있고 뭐 대회 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러닝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설왕한 네. 설레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약간 요즘 뉴스에도 그 민폐 러닝 크루 얘기는 막 네네. 엄청 많이 나오고 맞아. 그리고 인터뷰를 막 시민들한테 하면 막 너무 짜증나요. 뭐 이런 하죠. 이런 인터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미디어 연구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젠다 세팅인지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하면 미디어가 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건지 아니면 또 리버스 아젠다 세팅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미디어의 그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뭐 트위터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들에서 음. 이 아젠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시작이 된 거를 가지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리버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의문이 좀 많이 들었고 막 그런 풍자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러닝 크루는 다 민폐야 라고 느껴버리게 되는 건 또 아닌지 근데 또 민폐인 지점이 또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상탈 네, 러닝 맞아요. 뭐 이런 네.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공원 가면 네. 일렬로 뛰어주세요. 네, 이런 것도 맞아요. 붙어 있고 네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뛰는 거는 정말 맞아요.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 네. 보이고 음. 즐거워 보이고 음. 장려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해졌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네. 그냥 이 세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사람들의 성숙도가 이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기 아직 어렵다는 것들이 또 있고 그거는 사실 러너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또 대중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러닝 크루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들은 그것을 그대로 또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들이 이제 막 태동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부딪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미디어가 어떤 그런 소수의 사례들을 또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요. 네. 실제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러닝 크루들이 막 그렇게 막 민폐라고 소위 말할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가. 그리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매번 이렇게 찝혀서 이렇게 딱 그게 보도될 정도의 것들인가. 막 특정 정말 심각한 사안들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이 문화 자체가 태동한 지가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바로 옆에 있는 그 일본만 해도 네. 거기는 정말 문화적으로 정말 이 마라톤 역사가 되게 깊고 거기는 국민적으로 마라톤이나 스포츠 자체가 인기가 되게 높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근우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봉주, 황영주. 그쵸.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대한민국 마라톤 강국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세대 그런 그 한두 명의 탑스타들 외에는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스포츠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막 대학에서도 그 일본의 제일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가 그 역전 마라톤이라고 그게 이제 대학 대전인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릴레이 이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42.195를 네. 릴레이로 뛰는 거예요. 그 42.195는 아니고 한 10km씩 돌아가면서 계주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한 며칠간 진행이 돼요. 이틀인가 3일인가. 네. 그래서 그걸로 한 열댓 명의 선수가 그걸 이어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 한 번 한다고 하면 시청률이 막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몇십 프로 되고 이제 TV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향유하고 있고 수용성이 높겠네요. 일반 대중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이제 거리에서 막 뛰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훨씬 일반 대중들이 그런 걸 잘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그런 것들이 쫙 뻗어 나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설프게 막 이제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좀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예. 또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상업적으로도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히 어쨌든 뭐든지 간에 그게 꼭 러닝이나 뭐 여타 다른 스포츠나 상관없이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뭐 증거기도 하니까 확실히 러닝이 뭐 어떤 문화를 하나 형성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게 꼭 요즘 세대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이콥이 처음에 영향을 받은 셀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기안84가 뛰는 그 네. 방송을 보고 그렇게 영향을 네네.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봉주, 황영주 이런 분들은 약간 그냥 국민들의 네. 그런 셀럽이었고 영웅이었고 마라톤 영웅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고 되게 영향을 크게 받았던 분은 이제 두 분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낭만 러너 심진석. 심진석은 뭐 제가 할 네. 얘기가 많죠. 근데 그분은 뭐 예.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알았거든요. 네. 마라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맞아요, 분인 것 맞아요. 같은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그분이 새로 개설하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는 비계공 일을 하시면서 새벽에 출퇴근할 때 작업화를 신고 헬멧을 가방에 넣고 그냥 막 뛰어서 맞아요. 하시고 훈련 같은 것도 음. 그냥 뭐 트랙을 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오르락 내리락 막 몇십 번씩 해서 훈련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달리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러닝 씬의 어떤 이단아 같은 오.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언급을 하는 어떤 이 러닝이라는 게 뭐 하나의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러닝 씬 안에서. 근데 그 메인스트림이 말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언더독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그 메인스트림을 결국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또 그것들이 많이 추앙을 받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실증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뭔가 되게 싫었던 사람들 반대급부가 그쵸. 반대급부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해주는 네. 이 러너가 등장한 거예요. 어. 이 씬 안에 포디움 이제 거기 입상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손꼽히는 몇 안 되는 고인물, 사람들이 고인물.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레이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얘 뭐지 하고 봤는데 이 사람 뭐지 하고 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단 사람들이 러닝을 하신다는 분들이 쓰는 그런 스마트워치 전혀 안 쓰고 카시오 시계 차고 시계 뛰신다. 시계 쓰고 네. 뭐 러닝화 막 삐까뻔쩍한 그런 브랜드 거 전혀 안 쓰고 네네. 그냥 되게 저렴한 러닝화 신고 그리고 보통 뭐 러닝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막 그런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뛰고 네. 그리고 심지어 막 초반에 대회 시작할 때 막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막 오버페이스 미친 듯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런 이제 다 반대로 기- 하시는데. 기존의 질서를 완전 깨부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기록은 이제 막 그런 대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막 이렇게 네. 주목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휴머니즘, 그런 이 삶의 스토리.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그런 비계공으로서 일하는데 그 비계공으로서 일한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울렸던 게 아니라 또 그런 이제 그 과정 안에서도 그분이 사실 보이기보다 그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보다 어리고 네. 지금 이제 막 30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에 거의 뭐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그 안에서 하시면서 심지어 이제 이렇게 평상시엔 고된 일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이렇게 러닝 제가 마라톤 진짜 힘들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또 네. 평소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러닝 유튜버들 분들보다 이분이 지금 구독자가 지금 메인 영상 2개 딱 올라갔는데 벌써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10몇만을 넘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어떤 반항심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다들 싹트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워낙 길게 했으니까 그냥 짧게 다른 분을 한 분 더 말씀드리면 그 달려라 주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네네. 주원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유튜브 하시는 분이고 뭐 인스타에서도 이제 이분도 소위 말하는 그런 러닝 인플루언서인데 근데 이분이 추구하는 어떤 러닝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저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그렇다고 막
아주 막 달리기 막 대회 기록 이런 걸 아예 신경 안 쓰는 분은 아닌데 네.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과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뛰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이렇게 책도 그거 관련해서 또 뭐 느림의 미학 이런 좀 달리 아무튼 좀 느린 달리기에 대한 네. 이야기들 많이 좀 나눠주고 해서 저 그분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포스팅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 포스팅 보면서 되게 공감 많이 하고 그런 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러닝이라는 게 진짜 그냥 스포츠로서 즐기고 진짜 대회 도전이나 기록 갱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금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자기의 철학이랑 좀 맞닿아 있는 거에서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하고 예전에는 그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게 되게 진부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진짜 그 안에서 자기의 철학을 새로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이런 의미로서 러닝을 실제로 해보고 도전하고 또 자기가 직접 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서 영향받고 이러는 현상이 저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뭐 굳이 저희가 얘기한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를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주는 영향력이 되게 큰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뭐 그게 근데 이제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아니더라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를 던져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아유, 하게 되는 그리고 것 같아요. 뭐 듣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스트림으로 그 문화를 잘 형성해 가시는 분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맞아요. 네, 저 네. 그분들 굉장히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 네네. 그분들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 이제 사진 찍고 싶어서 예,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네네.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문화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서 그냥 또 러닝뿐만 아니라 여러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여러 개일 거잖아요. 늘 꼭 하나만 맞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해도 저는 그 제도 밖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그 정해진 길 혹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길 이런 거를 가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것과 근데 정해진 길을 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맞습니다. 없는 것이고 그럼요. 바깥에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뭐 제도 바뀌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혹은 제도 바뀌니까 무조건 저거는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렇게 되는 거는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없게 되면 더 그걸 좀 따라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진석이라는 분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분이 또 너무 각광받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맞아요. 만약에 생겨. 근데 물론 그분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결국 또 하나의 뭔가 제너럴한 길이 돼버린다면 결국 똑같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이쪽 길이야 저쪽 길이야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러닝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러닝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상상을 해보시는 거는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러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뭐 저희가 꼭 교훈을 주면서 끝내야 되는 맞아요, 건 맞아요. 아니지만 이게 인생입니다. 네. 듣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항상 진짜 경험해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짜 찐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 평소에는 사실 버들하고 되게 소소하게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팟캐스트 녹음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주제별로 또 이런 거에서 되게 저도 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사람의 팟캐스트를 듣는 것처럼 되게 재밌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즐거웠고요. 또 풀코스나 그런 마라톤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은 또 제이콥의 얼굴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셨지만 되게 진짜 반짝반짝 네. 빛나는 눈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신나 보였습니다. 네, 진짜 달리기를 재밌게 하시는 거나 진짜 즐기고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반가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저희 팟캐스트에 루틴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약간 청취자분들한테 저희가 요즘 듣는 노래들이나 주제에 맞는 노래를 소개해드리면서 딱 끝내는데 제이콥이 평소 러닝할 때 약간 뭐 대회할 때는 많이 안 듣는다 하셨지만 듣는 노래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네. 이제 달리기 할 때는 막 느린 노래보다는 그렇죠. 빠른 노래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막 이제 저희 들을 때 막 이제 그 케이던스라고 이제 이 그 박자 그러니까 내가 BPM이죠, BPM. 1분당 내가 몇 번 발을 이제 내딛느냐 그쵸, 그거 그쵸. 하는 거 하면서 그럼 180이 좋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제 보통 그걸 맞추는데 그럼 BPM을 180을 들으면 되겠네. 케이던스 180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너무 빠를 것 유튜브에.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네. 들으면서 네. 되게 많이 뛰기도 했었고 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 그냥 저는 이제 뭐 가호님의 시작 이런 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곡들이 뭔가 굉장히 벅차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10km를 기준으로 한다면 음. 달리시는 분들이 한 절반쯤 왔으면 이제 5km 지나면 남은 절반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그때 그럼 한 시간이 이제 보통 뛴다고 치면 한 30분 이제 내외의 시간이 남은 건데 그때에 들으실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좀 구비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코요태 우리의 꿈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정성님의 질풍가도, 그러면 신해철의 그대에게, 요거 그렇죠. 뉘앙스가 있네. 그렇죠. 네. 보고 그 순간에 들으면 좀 힘납니다. 힘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포츠에 그렇죠. 보통 쓰이는 음악이나 그렇죠. 소년 만화라든지 맞아요. 예. 그게 또 음악이 주는 힘이 나루토 네. OST 그렇죠. 이런 거 좋겠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뛸 때 굉장히 힘 많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진짜 웃기다. 딱 재밌다. 이제 네. 아무 듣고 싶은 음악을 막 들으시다가 아, 그 30분 그 이제 부스터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5km 돌파한 시점에 그거 딱 플레이 트시고 네.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너무 재밌는데. 네. 아니 저는 저도 약간 유튜브에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많아서 저는 한 160에서 170 그 정도 걸 틀어봤는데 첫 곡이 블랙핑크 뛰어요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난 좀 그래서 막 바로 제목부터 뛰어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제가 따로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이콥의 그 희망찬 제목만 듣는데 너무 그게 너무 그려져가지고 나는 웃기네. 가호의 시작이 너무 웃겨.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제가 가오의 시작으로 저희는 엔딩을 하지만 네. 새로운 시작으로 그쵸. 한번 끝은 새로운 깔아드리고 시작이니까. 네네 시작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2주에 걸쳐서 예. 저희가 이제 제이콥을 초대해서 러닝 또 마라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제이콥의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소감을. 네네, 소감을. 일단은 뭐 저도 한 명의 청취자로서 야. 이렇게 또 나와서 게스트로 이야기를 떠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원래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러닝 얘기로 떠들려고 하니까 너무 즐거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아마 저도 청취자 입장이 되어보기도 했지만 듣는 분들은 이게 1시간이면 쟤 얘기 많이 한다 싶은데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쑥쑥 가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진짜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팟캐스트에 또 초대를 했을 때 와주시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꺼이 또 와줘서 경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면 러닝할 때 밀리는 길 듣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장거리 러닝 할 때 네. 팟캐스트 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듣는 제 친구들이 오, 그래요? 네네 네. 러닝할 때 듣거나 약간 좀 한다고. 저희가 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아니면 가호의 시작이라든지 그런 거 한 번씩 넣어 드릴까요? 네네 좀 의견이 그래야겠다.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그래야겠다. 네네네 듣고 싶은 노래 있거나 네. 하면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네 아무튼 즐거운 얘기 또 다음에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고요. 버들이었습니다. 제이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